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02 개정 사회과 법과 사회 교육과정 개발 논의, 내용 체계 영역에 대한 정점을 중심으로 정치로 하는 교육 원 대학교 교수가 양지훈 안산공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양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방건대학교 김영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본 상태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서 질문이나 같이 논의할 사람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한 30분 정도 하고 10분 토론 그리고 10분 질의 양치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공업고등학교사 양지훈입니다. 네, 우선 제23회 한국법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박병현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법교육학회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영광입니다. 지난 1년간 법과사회 교육과정 시안개발연구에 참여하면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 법과사회 시안개발의 그런 과정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시안개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안개발에 참여했는데요. 여러 공청회를 거치고 지금 이제 막바지 단계로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요. 이 정필현 교수님과 제가 이번 시안개발 연구하면서 또 저희 공청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저희 교육과정 개발하면서 인주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이채원 선생님께 이 자리에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개발 논의는 연구 배경 그리고 이 법과사회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그리고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과사회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 영역을 포함해서 법과 정치 과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 영역과 정치 영역을 좀 더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정치와 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정치 영역과 분류하여 법 영역을 중심으로 진로 선택 과목인 법과사회 과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거 이 법과사회로 다시 되돌아갔다기보다는 새롭게 정치와 법에서 법 영역이 분리되면서 새롭게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과에서 고등학교에서의 공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법과사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이었지만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개발 연구 과정은 작년 12월 이제 5일 초부터 이제 착수가 되었는데요. 작년 12월 전 작년 1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계속 분석이 이루어졌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법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 전문가 구성을 했었는데요. 총 이제 4차 외부 전문가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내용학 교수님도 모시고 교과교육 교수님도 모시고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 영역의 내용적인 요소를 좀 더 검증받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 내용학 교수님을 모셨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서 이 법 교육적인 면에서 이제 교과교육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필요해서 교과교육학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이 있지만 중학교 선생님들도 요 의견을 듣고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법 영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중학교 선생님들도 오셨습니다. 끊임없는 계속해서 이거 외부 전문가 이외에도 내부 검토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소통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선생님들, 모집된 선생님들 바탕으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1년간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논의와 과정이 끊임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 사항입니다. 교과별 과목의 성격, 과목 간 연계 및 위계를 사전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학습량 적정화 및 과목별 기본 수학적 기준을 고려할 때 마련했습니다. 현재 정치와 법은 총 6개의 영역에서 각 3개의 성취 기준으로 18개의 성취 기준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번 개발은 진로대 과목으로서 4개의 영역으로 이제 축소가 되었고요. 한 영역당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 3개, 그리고 정말 3개 담을 수 없는 부분은 4개까지 해서 저희 법과사회 지금 과목은 총 4개 영역에서 13개의 성취 기준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영역, 3영역, 4영역은 성취 기준이 3개로 구성했고요. 이 영역은 4개의 성취 기준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학점제와 같이 이제 연동되다 보니까 최소화국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제시에 또 중점을 두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법과사회라는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이 확정된 후에 교육과정 개발을 착수했기 때문에 진로선택 과목으로서의 그런 과목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법 영역 관련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의 그 교육과정에서의 그 분리 이외에도 진로선택 과목의 특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 영역을 어떻게 할까 상당히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자세한 부분은 자료집 부분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과사회 과목의 목표와 그리고 이제 관련된 과목의 영역인데요. 이렇게 2007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봤을 때 이제 4개의 영역으로 있고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명은 법과사회, 그리고 지금도 법과사회지만 과거로 돌아갔다라기보다는 이전 교육과정의 법 영역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하여 이번에 교육과정에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법과사회 과목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정치와 법에서 분리가 됐는데 정치, 법은 법으로 분리가 안 되고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배워서 내부에서 이제 법 또는 시민과 법과 시민 상당히 많은 의미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제 법과 사회로 이제 정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남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영역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했는데요. 아마 전에 있는 교육과정과 다르게 이제 배치나 순서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영역은 개인생활과법, 2 영역은 국가생활과법, 3 영역은 사회생활과법, 그리고 4 영역은 학교생활과법입니다. 오늘 내용체계 영역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각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있던 그런 배경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의견들은 일부 중요한 부분이나 논의됐던 부분은 아마 발표 자료집에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인데요. 법교육 관점에서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개념을 재선정하였고요. 그리고 학습자 법적 경험 확장을 고려한 내용 대열도 이루어졌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이런 나선형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 한 번 더 같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교육과 교육 교수님들께 많은 자문을 받고 이러한 논의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핵심 아이디어에 따른 그 핵심 개념에 있었을 때 이 내용 체계의 이제 순서나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의 그런 과정들은 내용학 교수님들께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이런 두 부분을 고려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교과서를 구현하거나 또는 학습에 있어서 가능하고 적합한지 이런 적합성을 꾸준하게 계속 검토 및 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의 최신 동향과 현대적 법률 관계에도 일부 성취 기준을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개발을 하였고요. 그다음 원법 교육 관련된 부분도 고민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법과사회 과목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은 좀 법이라는 그런 한정된 부분의 법 영역에 상당히 넓게 포함을 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더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조금 형식 기준에서 좀 다르게 좀 해설을 줬던 거는 유의사항에 관련된 그런 직업군을 이제 교육과정 안에 이제 유의사항에 이제 좀 이런 부분도 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각 영역마다 관련된 그런 진로 관련된 직업군을 소개를 했고요. 이걸 좀 더 확장을 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서 법학이라는 그런 부분의 진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의 진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법교육에 대한 문제를 그런 내용학적인 측면에 좀 한정되지 않게 좀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교육에 대한 법학이 아닌 법교육의 전반적인 걸 아우를 수 있게끔 진로 직업군 좀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좀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인생활과 법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마 지금 핵심 개념을 재선정하고 내용을 대결하면서 저희가 이제 순서를 이제 1 개인과 생활과 법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환경학대법을 처음에 고민을 하면서 이걸 좀 적용을 하되 좀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생활과 법을 통해서 가족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 이제 내부 검토나 외부 검토에서 채권을 먼저 배워야 되냐, 물권을 먼저 배워야 되냐, 그런 인법의 기본 원칙부터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의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제 성취 기준을 총 3개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상속 이런 부분은 계산이나 과거에 이런 구체적인 기본적인 절차는 좀 제한을 해서 약간 좀 너무 과하게 학습될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생활과법은 이렇게 가족관계에 관련된 그런 시작부터 해서 채권 그리고 물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인생활과법을 정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생활과법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정치화법과는 조금 약간 좀 변형됐던 것은 헌법과 형법 부분을 같이 이제 같이 묶어서 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성취 기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성취 기준을 각 영역마다 동일하게 3개 딱 맞춰서 하면 학교에서 학습 지도 계획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내용적인 요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적인 면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숫자 성취 기준 개수를 맞추다 보면 오히려 그 내용 연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배워야 될 내용을 좀 더 배우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꼭 반드시 3개로 맞추는 게 아니라 4개까지 맞추게 되는 이 부분은 내용적인 요소가 많아서 4개의 성취 기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관심 갖게 해서 지켜줘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이제 헌법과 한법 공법적인 공법 영역을 같이 함께 국가생활과법으로서 이제 다루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생활과 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가장 성취 기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현대 법률관계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생활을 일단 민법과 일단은 국가생활이고 이제 사회생활과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법을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근로자의 권리 그리고 인간관 생활을 조성하는 사회보장, 소비자 관련된 부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 법률 관계와 일상생활 사례를 통해서 쟁점을 토론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4번째 학교생활과 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법과 사회 그리고 정치화법에서 항상 여러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을 한 후에
일상생활과 접목하고 여러 가지 사례에 적용한다고 교수학습이나 이런 개발에 많이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성취 기준에 하는 게 성취 기준에 그러한 사례를 같이 적용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좀 더 학교 현장에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주변과 일상생활에 있는 사례들을 직접 성취 기준에 담아서 하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문제 탐구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성취 기준을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성취 기준의 학교 폭력 해결 과정 관련된 부분을 성취 기준으로 넣으면서 실제로 성취 기준 안에 사례를 넣어서 제안할 수 있게끔 성취 기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련된 부분은 물론 법, 조약, 판례, 입법 자료는 이 사단 학교생활과 법 이외에도 1, 2, 3 영역에 다 포함이 되어서 이제 이것도 보통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많이 교수학습 지도나 이런 영역에 많이 이제 제안을 하지만 세계 성취 기준을 이제 넣어서 이거 직접적으로 다루면 좀 더 법교육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이 사단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새롭게 좀 다시 한번 법교육의 여러 가지의 그런 장단점을 고민하면서 이제 넣었던 교육입니다.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이 학교생활과 법에서 이제 뭐 안전권과 환경권도 처음에 이제 얘기했다가 이제 또 그 과정에서 기본권 관련된 부분에서 포함이 되고 중점적인 부분도 많이 삭제하고 또 추가하면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수치 기준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일상생활에 좀 접목해서 좀 이런 법적 사고력, 법적 관점을 좀 더 안내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고 이러한 검토 부분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의미가 이루어졌었고 이 부분에서 성취 기준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0403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 성취 기준을 통해서 다른 영역과 같이 아우러서 성취 기준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주변에서 이때까지 과거의 교육 과정이 정말 힘들고 뼈를 깎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기대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좀 더 학교 현장과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하면서 좀 개발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많은 부담도 됐지만 의미들도 되게 그 교육 과정을 만드신 분들에게 되게 너무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된 자세한 부분은 저희 그 자료집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의문하실 부분 있으면 궁금한 부분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과 사회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첫 걸음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김영정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에 가주시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 김영정입니다. 박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학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학부 때는 아니고 가차사 들어갈 때쯤 복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되게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는데 이 학술대 공간에 우리 복귀학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장면이 제 기억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 싶어요. 거기다 오늘 선물처럼 또 김영정 교수님까지 뵈게 될 줄은 제 기대도 못했는데 어제 김영정 교수님 뵈면서 다시 20대 때 저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선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준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참 양준 선생님 이 경량 이 지도는 참을이 안 가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연구 활동 처음부터 다 하셨으면서도 그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공을 돌리시는 모습 당신이 직접 하셨으면서 참 스승과 제자가 어쩜 이렇게 성품이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보면 작년부터 이 작업 한 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는
총론 작업하느라고 이 과목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사실 좀 불편한 싸움을 좀 했고요. 정치랑 법이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정치대로 법대로 각각의 그 과목으로만 단기에도 얼마나 이 방대한 교육 내용을 어쩔 수 없이 사회탐구라는 영역에 묶여 있어가지고 양보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상화해서 두 과목으로 갈리긴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식의 이런 반쪽짜리 성과를 얻었다는 거죠. 하지만 교육과정 한두 번 만들고 말 것 아니니까 일단 두 가지 모두를 원했지만 그 과목이 독립적인 한 과목 체제가 되는 것만 해도 참 큰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수능 과목으로서 지위인가 아니면 독립 과목으로서 이 체계를 갖추고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니까 그냥 애들이 더 많이 배우게 되면 뭐 그 수능 과목 아니면 뭔 상관인가 뭐 이런 생각에 사실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라면 지금 일단 이렇게 좀 애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정치랑 묶어놔서 마치 이 과목 선택하면 두 과목 한 번에 배워야 되는 이런 부담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금은 좀 부담을 덜고 저 법 배우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에게 더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강론 개발이 그냥 용인하고 들어갔던 거죠. 강론 개발 과정에서 정규론 교수님, 양 선생님이 교육 과정 만드시는 과정을 바로 인접 과목에서 제가 계속 봐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치 과목 책임지고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법사가 어떤 논리와 어떤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 한 문장 한 문장 개념 하나하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아졌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토론할 거리가 없어요. 내가 안 궁금해서. 지금 아쉬운 게 있어서 지적을 해봤자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 행정부 예고 상태입니다. 아마 장관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면 아마 이게 이제 그냥 고시본이 돼서 교육과정 고시 절차만을 지금 한 달 안에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특별한 아이디어를 드린다 한들 못 바꿉니다. 2030 개정 교육과정에서야 많이 갔습니다. 대략 한 7년 정도 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토론할 게 없는데 라고 가만 생각해 봤더니 그냥 이 기록은 법교육연구에 남겨서 2022 교육과정 개정되는 과정에서 법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를 우리 학문 공동체에 쭉 널리 알리는 기능으로서 이 논문.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논문에 대한 정책심사위원회 세 번 선임되시겠지만 그 전에 사전에 이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관점으로 요런 문장이라든지 요런 표현을 조금 더 다듬어 주면 아마 이 논문이 심사받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좀 되게 쪼잔하게 봤습니다. 논문을 좀 넓게 보려고 했는데 좁게 봤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주문 본 연구 논문을 대폭 수정 후 제시를 차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쭉 그냥 대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연구자들께서 표현을 부어체를 아직 꽤 많이 쓰고 계세요. 뭐 할 것을 다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공청회 때 쓰시던 표현이 이 학술 논문의 문체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논문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 논문 했다가 갑자기 이런 서간 문체가 나옵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느 기간 동안에 이 연구 검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도 사실 연구 보고서에도 담겨 있고요. 이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발간하는 자료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술 논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구성했는가에 대한 뭐 그런 내밀한 논리가 뭐 학술지에 소개가 된다면 상관없겠는데 그냥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이 전형적으로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에 나시는 내용이 지금 학술 연구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같은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성취 기준 개수를 언급하는 장면들이 이 내용과 계속 이어지면서 나오는데 기존 정치와 법 과목에서는 6개 영역 18대 성취 기준이라는 표현을 그 맥락을 아는 분들은 다 잡겠지만 이 구분해야죠. 이 절반은 정치 거잖아요. 그러니까 3.5개 영역에서 아마 9개에서 10개 정도 성취 기준일 거예요. 실제로 법만 출연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랑 묶여 있을 때의 그 양태에 대한 정보가 법만 따고 떨어져 나왔을 때와의 정보랑 이 숫자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냥 양으로 비교해보면 그러면 줄었나? 늘었나? 이게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이게 잠깐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정치 관련 논문이 이제 제가 주로 쓰는데 정치 교육 관련 논문을 쓸 때 정치는 엄격히 법과 구분해서 카운트를 하면서 제가 계속 써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 연구자들께서 균형 있게 양쪽 논문을 보시면 아 이게 합쳐서 이거였던 것이 각자 떨어져 나가면서 이번 개정 과정에서 약간씩의 증가가 있었겠구나 뭐 이런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이건 서로 좀 합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치와 법이. 6페이지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법과목 영역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표도 지금 구분 안 하고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아쉬운 게 7차부터 그냥 좀 시작을 하시지 왜 007부터 굳이 시작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차가 되게 중요한 교육 과정이잖아요. 선택과목 역사에서. 사실 2007 규정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적용되었다 보기도 어려운 교육 과정이지 않습니까? 실제 법사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7차 교육과정 법사에서 찾아야 되는 거라서 이 표는 반드시 7차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도 2007차에 생각되는 게 맞죠. 근데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쭉 가면 앞에 제가 날리라고 하는 외부전문가 구성표 날리면 그만큼 이렇게 공간을 다시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09랑 2015의 영역 구분한 것도 이대로 내버려는 두시되 밑에 각줄 처리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가 정치 단원이고 또 이 단어는 정치와 법의 통합 단어이다 라는 것 정도. 근데 아시다시피 헌법의 기본을 여기 다룰 때 이게 정치에서는 정치 단원이라 그러고 법에서는 법 단원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는 법 단원이라 그러고 정치 교육 가서는 정치 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카멜레온 단원이잖아요. 헌정 구조 이야기하는 헌법 단원이자 입법행정 사법의 권력 분립 등등을 논의하는 정치 단원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건 융합 단원, 명백히 융합 단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각주 표시해 주셔가지고 밑에 달아주셔야 우리 사회과 연구자들이 오해 없이 이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이런 유문까지 지적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주어와 수로 사이에 이게 말이 완결이 안 됐어요. 기능 분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뭐 어쨌냐고 라고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이번에는 당시에 않기로 했다라고 해요. 이해가 되는 문장이거든요. 왜 국제법이 빠졌냐에 대한 논리를 적어주셨는데 결국 이 문장에 국제법이 빠졌다는 말이 단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 단원을 왜 뺐는지에 대한 논리를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내용 단원, 대단한 급으로 다뤘던 내용 요소 중으로 있었던 국제 파트가 법사에서 없어졌거든요. 이게 사회과 전체, 일반 사회 전체에서 협의할 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국제관계 이해 단원을 집필할 때 저하고 정필웅 교수님 사이에 이 국제가 들어가기에 논리의 이 흐름이랄까, 하여간 어떤 쪽에 담는 게 유리할까, 더 체계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국제관계 이해 파트에 국제법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일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모자이크가 훨씬 더 예쁘게 그려진다 라는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국제법을 약간 양보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논리들이 여기 공통적으로 같이 주장되고 있어야만 일반 사회 연구진들 내에서 오해 없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페이지 나선형 교육과정 존중과 이에 따른 조정 파트에서 이 문장 전체에서 권력 분리, 권리와 임무 등의 내용이 확대되고 심화되었다라는 이 문장만 사실은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따른 문장이고요.
나머지 모든 문장은 그냥 내용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선형에 해당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논리가 취약합니다. 이 문단, 통문단 자체로. 그래서 나선형 논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좀 강화하든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그냥 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법규에서 나선형 강조해서 이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는 논리가 더 그렇게 어필할 만한 영역인가라는 느낌이 저는 사실 좀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후 수정 과정에서 정철교리가 상의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진로직업군 속에 있잖아요. 원래 진로 과목의 취지가 이런 건 아닐 텐데 진로 선택하겠다고 내놓은 직업들이 하나같이 되기 어려운 직업들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법과사를 선택하라고 제시하는데 다 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이게 아마 다른 진로 선택 일반 사회 과목 중에 유독 법사만 이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이런 표를 넣은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통일이 돼서 정치에도 넣고 경제도 있으니까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 전부 다 넣고 싶었는데 정치랑 경제랑 국제관계에는 이 표를 만들기가 진짜 애매해요. 정치 배워서 뭐 할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기 표사 그대로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긴 한데 좀 부러우면서 좀 튄다. 뭐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향후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위상이랄까 성격이랄까 이런 부분을 재정립해서 또 다음 교육 과정에서 진로 과목의 성격을 우리가 다시 규정할 때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전에 좀 논의를 좀 해서 이 적어도 일반사 영역에서 제한되는 이 세네 과목들이 이걸 전부 다 담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과 반성 이런 게 좀 남는 거죠. 어쨌든 이거 지금 행정고시본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예, 이번에 하니까 법사에만 이게 아마 담겨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챕터 3부터의 내용은 너무 훌륭합니다. 예, 논문에 이런 기록들을 남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연구자들이 법사 과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 법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이 두 편에 대한 논리가 너무나 좋고 이게 이제 조금 앞부분이 좀 다듬어져서 법견 연구에 이번에 출간이 되게 되면 2022 개정교육과정 법사에 대한 우리 영역 내에서의 이해도를 매우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할 좋은 논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 과목에는 연구 결과가 이제 학술 논문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폴로그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채팅 남겨주실 분 있을까요? 아직 없으시고, 네.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처음 시도된 건데 아마 궁금하신 점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김영규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바쁜 자리에 또 제 많이 부족하지만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 투고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정말 되게 아낌없는 조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법교육, 법과사회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처음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을 때 상당히 많은 외부에서 왜 바뀐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그런 고민은 계속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법과사회 교육과정을 개발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주안점을 줬던 거는 물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법을 정말 흔히 말하면 법 매니아라고 할 정도로 되게 법정을 되게 정말로 정치하고 법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심화된 그런 법 내용이 맞는 것이라고 할 때 저희는 이제 그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이 법교육에 대한 영역을 좀 더 넓혀서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과목이 아니라 좀 더 일상생활에서 뭐 사회학 문화 등 과목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런 법에 상당히 많은 역할과 기능들을 꼭 두드러지게 법이라는 그런 한 꼭지로 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을 상당히 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규 교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상식 기준 해설 3영역은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시 논의된 쟁점된 부분을 다시 이제 좀 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융합교육도 좀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제관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 과목 들어오고 있지만 이제 뭐 정치와 법, 정치 영역과 법의 동영을 함께해서 뭐 시민과 헌법 그리고 뭐 법철학, 법과 윤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융합 과목으로도 또 지금 진로tek 과목 이외에도 법률 영역을 좀 더 다양한 과목으로 넣어서 좀 더 확대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제가 교육과정 개발하면서 상당히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디테일하면서도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 안에서 선별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글자 보면서 되게 많은 고민이 드는 그런 또 어렵지만 또 의미 있고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정말 몰라서 그냥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있었던 것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국가사회라는 과목이 생긴 것,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기존의 법교육하고 법학교육의 차별성을 전제로 했던 일반 선택 과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차원에서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적인 게 아주 명확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진로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정 영역에서 근무하고 싶은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내지는 사회 진출과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존의 시민교육으로서 얘기하던 법교육이 아니라 아예 법학 얘기를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방금 신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번 2022 개정과정 이후에 상당히 여러 경제, 국가사회, 다양한 국가 영역에서 그런 고민이 계속 동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상당히 많이 왔던 게 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김용렬 교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반 선택 과목은 기존에 수능 과목으로 계속 개설이 되어 왔던 거고 아직 수능 고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진로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이 아니냐 마냐 이런 얘기는 아직 논의되는 과정은 아니지만 이미 이번 교육과정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간 것은 이제 100%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경제든 정치든 법과사회든 수능 과목으로 가냐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면 좀 수능 과목으로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사회와 문화는 일반 사회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적인 거나 얘기들이 많은데 공식적인 그런 의견은 없는 거 그렇게 따로 이렇게 발표된 내용은 없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진로tek 과목으로 얼마큼 이제 진로tek 과목의 특성에 대한 고민을 아마 계속 김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교육과정이 나오면 왜 진로 선택 과목이고 왜 일반 선택 과목인지 분명히 여러 국민들 의견들도 있을 거고 학교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재검토와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선은 그게 진로 선택이냐 일반 선택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결정이 되고 이거에 맞춰서 국가사회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필 교수님과 제가 이제 교육과정 개발을 하면서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프로포즈를 봤을 때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안에서의 또 아까 말씀하신 법학적인 내용적인 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우선은 좀 법교육을 법학을 관심 있는 학생들도 당연히 들으면 좋지만 법학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흔히 말하는 법교육의 진정한 상당히 많은 그 의미를 좀 더 부여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 좀 이바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법학적인 측면보다는 법교육의 그 의미에서 신념을 입성했을 때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법을 좀 더 좀 더 폭넓게 내용학적을 먼저 이해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내 주변이나 환경에서부터의 그런 법에 대한 기능과 역할들을 좀 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좀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었는데 이 구현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앞으로 아마 교과서 개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학교 현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저희 의도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개발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대 박근입니다. 8페이지에 법학의 최신 동향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법학 분야에 여러 가지 전공이 있고 법학의 특성이 전공마다 벽이 있어가지고 법학 내에서도 표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건 가장 전형적인 걸 가르치고 생각이 드는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표현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물론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 혼재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법학 분야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그래서 해당 분야 저도 전공이 세법 있고 사법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공이 그쪽으로 들어오면 아니긴 합니다만 법학의 최신 동향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지고 있는 이게 겹쳐 있는 걸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지식재산권으로 개념을 가자는 논의가 법학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하는 부분에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그 교육과정 개발하는 상당히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아마 외부 교차 검토에서도 그렇고 내부 교차 검토에서도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용어 사용과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요. 저희가 이제 외부团과 외부 검토 과정에서 이제 그 지적재산권의 의미로 이제 좀 더 학생들에게 개념에 있어서 우선은 그래도 지식재산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식재산권도 그에 대한 목표 타당하지만 그래도 이번 교육관에서는 지적재산권으로 하는 거에 대한 좀 합의를 좀 더 넣었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이나 되게 상당히 다 각각의 다 장단이 있다라고 저희 내부에서 판단을 했고 되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개념을 하는 걸로 내부 검토와 내부에서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통해서 그런 개념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내용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새롭게 성취 기준, 그러니까 과거 정치학업이나 법과사들의 성취 기준에서 새롭게 했던 부분이고 조금 더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전에 밀접한 그런 부분인데 다루지 않아서 이번에 좀 교육 과정을 하면서 좀 많이 고민하면서 연구 과정 통해서 담아낸 부분이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내부에서도 많이 더 고민을 해서 추후에 또 다음 교육 과정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법과 사회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다른 과목과 달라가지고 항상 구성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하고 하게 되는 과목인데 이렇게 교육 과정의 심리를 기울여서 이렇게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침 우리 김명정 교수님 나와 계셔서 김명정 교수님께서 특히 또 교육과정 전공이시고 하니까 제가 하나만 한 기문데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 사회교과군의 공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으로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법과 사회에서 독립 과목으로 만들 때 필요성을 얘기하면 법교육이라고 하자. 중고등학교에서 법교육. 그 법교육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이 기존의 정치, 경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 시민으로서 그 자리를 함양한다라고 했을 때 중고등학교에서 그 민주 시민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최소한 기본적인 법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회에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라고 하는데 법이 지나치게 소홀이 되고 하니까 법의식을 좀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육을 함으로써 대학에 가게 되면 법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사회에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우리 법교육에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법과 사회 과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도 정치 과목 영역에서 많은 이제 서로 거의 논의가 있었고 또 대립이 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법과 사회, 즉 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시민의식을 중고등학교에서 함양하자라는 것이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 공통과목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인데 이것이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라 직업 진로 선택으로서 직업 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처음에 법과 사회 목표하고는 굉장히 빗나가는 것이 아니냐. 가장 기초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우리 법교육이 담당하자라고 해서 출발한 과목인데 이런 것은 법교육을 진로 선택으로서 어떤 직업인 교육으로서의 과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교육의 목표하고 상당히 빗나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고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바람직하기로서는 이 법과 사회 과목이야말로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과거부터 주장이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 법교육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들 또 교육과정을 보시는 분들은 이 법교육 과목의 설립 취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겠지만 좀 더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이것이 또 잘못 오해될 소리가 있는 것은 지금 그 아까 8쪽입니까? 9쪽에서 법과 사회 영역에 관련 직업군 소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거하고 앞에 직업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법과 사회 그리고 법과 사회 영역으로서의 직업군 이렇게 매치가 된다면 이것은 법률 전문가를 위한 교육이란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남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법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자. 선진 시민이 되게 하자. 모든 시민이라고 하면은 시민사회에서 이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마련된 과목인데 이런 직업군을 택할 사람은 물론 이런 직업군을 가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법과 사회가 지향하는 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형준 교수님이라든가 또 우리 법교육 과정, 교과 과정을 기술하신 양지영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분들이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법과 사회가 자꾸 학생들이 선택 안 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취지를 벗어나가지고 자꾸 법과 사회의 어떤 내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지나친 수업 부담을 줌으로써 오히려 이 법과 사회를 멀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참 심리를 기울여서 이거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었는데 학생들로부터 멀어지는 과목이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도 교과서를 집필한다든가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실 때 이 법교육 목표에 부응하는 법교육 내용이 굉장히 한정되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법과 사회가 어떤 문제를 보면 막 사법시험 1차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얼마나 부담스러우며 공부량을 담당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을 줄 것입니까? 그럼 누가 이것을 수능에서 채택하겠어요? 수능에서 채택 안 하게 되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배우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과목이 아무도 선택 안 하는 과목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다 보편적인 법들이 되도록 그래서 좀 노력도 해주시고 이 과목 자체가 공통 과목 최소한 일반 선택 과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요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급분 소개라고 하는 거. 예,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교수님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 또한 법과 사회 공동 과목으로 하는 거에 100%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저도 그거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기 학술 발표문에는 제가 직업군 소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와서 두드러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실제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고려 사항의 일부에 이제 이거를 편집과정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법과사회 교육과정에서의 그런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많이 아쉬움이 나는 과정에서 이걸 시작해서 교수님 말씀처럼 법과사회의 법그 영역 부분이 공통 과목이나 또 최소한의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성을 학교 현장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능곡고등학교 이디성 학생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이제 영역 순서를 보면 개인생활과 국가생활과 사회생활과 법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약간 학교생활과 법은 좀 생경한 느낌이 드신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청소년과 법적 문제 해결이다. 일상생활과 법적 문제 해결을 하면 어땠을까 하니까 좀 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연구에서 좀 반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이때까지 해서 제1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 수훈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